예, 지금 지난 시간에 재료 소개는 해드렸잖아, 그죠? 그래서 도안을 안경집 가지고 제가 오늘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도안을 먼저 이렇게 여기가 지금 프린트가 살짝 안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그냥 선 달아서 이렇게 연결하셔가지고 이렇게 오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 이렇게 도안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다트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여기를 이렇게 잘라내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도안 그리실 때 조금 이렇게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요거는 일단 무시하시고 그냥 이렇게 요 원형대로 이렇게 그대로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안이 이렇게 3-1, 3-2, 그 다음에 3-3 이렇게 3장이에요, 선생님. 3장인데 얘랑 얘랑 똑같아요, 선생님. 똑같은데 이렇게 약간 얘는 이렇게 약간 파져 있어요, 그죠? 요거는 요거 앞부분이에요, 선생님. 요거 요면이에요, 요면. 그죠? 이렇게. 그리고 요 3-1이랑 3-2는 이렇게 연결해서 나중에 이렇게 한 장으로 겉감 이렇게 해서 한 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 장으로 쓸 거예요. 그게 이렇게 요 뒷면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술을 넣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선생님. 이 부분은 자, 겉감 중에서도 우리 겉감으로 쓰일 게 선생님 이렇게 3개가 있잖아, 그죠? 술을 넣으실 거면 여기에다가 요 무지 원단에다가 얘를 이렇게 도안을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술을 안 넣겠다, 나는 프린트 원단으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여기 프린트 원단에다가 요 뒤쪽에다가 이렇게 도안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이 겉감 요거랑 요거는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도안을 먼저 그려볼게요. 그리고 우선 안감이랑 퀼팅 솜은 건들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놔두시고요. 이렇게 놔두시고 제가 겉감 도안 먼저 할게요. 선생님, 이 아즈미노 원단은 순면 원단 중에서는 아마 제일 좋은 원단이에요. 일본 아즈미노 원단인데요. 원단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이제 해놓으시면 작품을 만들어 놓으시면 굉장히 되게 오래 쓰세요. 저 이거 안경집 이거 저 처음에 바느질 배울 때 만들어 가지고 거의 지금 10년째 쓰고 있거든요. 똑같은 원단이에요. 색깔만 틀리지. 예. 그래서 근데 거의 앞과 겉 구별이 없는데 앞과 겉 구별이 없어서 예. 근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오돌도돌한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원단이 조금 드러나 부분이 있는데 굳이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거의 안과 겉 구별이 없으니까 그냥 선생님들 편하신 쪽에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아즈미노 원단에는 요 부분과 요 부분, 그죠? 요 부분과 요 부분만, 요거 3-2와 3-3 요것만 이렇게 도안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접 0.7cm니까 그리실 때 조금 간격을 두시고 요렇게 쌤, 요 다트 부분은 지금 그려주지 않으시고요. 나중에 이렇게 요 퀼팅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안감이랑 겉감이랑 다 이렇게 앞까지 다 연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안쪽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찝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럴 때 요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표시하셔가지고 하시면 되니까 지금은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도안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리시고 자, 요 수놓을 이제 저희는 수를 놓아 볼게요. 수놓을 부분은 이렇게 워싱 원단에다가 린넨 워싱 원단에다가 제가 놔볼게요. 그려볼게요. 이렇게 겉감만 먼저 도안을 그렸습니다. 그려보도록 할게요. 시접은 0.7에서 1cm 정도. 이렇게 그리시고요. 겉감을 이렇게 3장 재단을 했는데요. 자, 요거는 요 앞부분이니까 일단 놔두고 이렇게 3-1과 3-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도안을 이렇게 겉과 겉 면끼리 이렇게 마주보고 일단 먼저 수를 놓기 전에 얘네들 먼저 이어줄게요, 선생님. 자, 지난번에처럼 연결할 때는 요 도안의 끝점과 여기 도안의 끝점 이렇게 바늘로 찍어서 맞추어 주시고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맞추어 주셔서 핀으로 고정을 시켜 주시고요. 시접 이따가 나중에 잘라낼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중간에도 이렇게 여기랑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집어서 제가 집에서 할 때는 귀에 바늘이 쑥 들어가는데 실이 쑥 들어가는데 지금 선생님들 앞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긴장되나 봐요. 실이 잘 안 들어가요.
홈질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좀 이렇게 가지고 시럽에서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이렇게 대감기 한번 해주시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홈질로 연결할게요. 이렇게 마무리하셔서 이렇게 연결, 홈질로 연결하셔서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시접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도록 이렇게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도록 해서 이렇게 손 다림질 하셔서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술을 놓아 보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요렇게 놓으시고요. 요 무지 원단이 저 앞쪽으로 오도록, 만약에 자수를 그렸을 때 여기 지금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죠? 이렇게 되니까 꽃이 여기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도록 이렇게 그려볼 거거든요. 그래서 예, 요렇게 놔두시고, 자, 도안이 있어요, 선생님. 자, 여기 도안이 있죠, 그죠? 도안을 선생님들 이제 기본 재료 받으셨죠? 그 기본 재료 받으신 거에 보시면 자, 요 부직포랑 먹지가 있거든요, 선생님. 우선 요 부직포에다가 부직포가 이렇게 너무 크면 조금씩 잘라서 쓰셔도 되거든요. 자, 요 대고 요거를 먼저 이렇게 도안을 여기다가 옮겨주세요, 선생님. 여기다가 옮겨 놓으시면 종이에 대고 이렇게 그리시면, 바로 그리시면 얘가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도안을 한 번밖에 못 써요, 선생님. 근데 요 부직포에다가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이렇게 옮겨 놓으시면 얘가 찢어지지 않으니까 두고두고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옮겨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렇게 옮기시고, 이렇게 도안을 옮겼어요, 선생님. 도안을 옮겼으면 요거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이렇게 대시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자, 주의하실 건 이 원단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여기 시접이 0.7cm 있잖아, 그죠, 선생님? 그래서 요 시접 0.7cm 생각하시고 요 도안 놓을 위치를 이렇게 안쪽에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예,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우선 고정이 되도록 해야 되니까 이게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핀으로 얘를 이렇게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으신 다음에 이 먹지가 있죠. 먹지가 요 부분이 내가 그리고자 하는 원단에 닿아야 돼요. 요 검정색 부분이 닿도록 이렇게 놓으시고, 그죠? 이렇게 놓으시고, 자, 그려주시는데 연필이나 사인펜으로 그리시면 안 돼요, 선생님. 볼펜으로, 반드시 볼펜으로 그리셔야 돼요. 볼펜으로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 먹지가 지금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좀 많이 쓴 거면 좀 이렇게 힘주어 그려야 되는데 지금 얘가 새 거라서 살짝만 해도 진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너무 힘주어 그리지 않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제가 보고, 이렇게 살살 그냥 그리듯이 볼펜으로. 이렇게 도안이 완성되었어요, 선생님. 이렇게 근데 지금 요 부분이 그려져 있지 않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간단한 거니까 제가 이렇게 수성 사인펜으로 이렇게 그릴게요. 선생님, 굳이 요런 그림은 간단하잖아, 선생님. 그래서 굳이 이 도안을 이렇게 대고 안 그리고 그냥 사인펜, 수성 사인펜으로 바로 이렇게 그림 잘 그리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선생님들은 굳이 이렇게 막 번거롭게 먹지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여기다가 바로 원단에다가 수성 사인펜을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제가 도안 옮기는 법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쓰셔가지고, 자, 여기 작은 포장 비닐봉지에 보시면 자수실이 들어있고, 자, 이거는 선생님 퀼팅실이에요. 붉은색 퀼팅실이거든요. 저희가 기본 재료에서 나눠드린 실은 베이지색인데 그런 거는 이제 이렇게 암 바느질 할 때 쓰시고, 이렇게 퀼팅 하실 때는 아무래도 이제 흰색이나 이렇게 베이지색 많이 색깔이 많이 드러나도 상관은 없는데 바느질이 이렇게 촘촘하거나 이렇게 깨끗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게 조금 미울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붉은색 퀼팅실 이렇게 따로 넣어드렸어요. 요거는 나중에 퀼팅 하실 때 쓰시고요. 그리고 안에 보시면 이렇게 자석 2개 들어있거든요. 선글라스 하나, 안경집 하나 마무리 하실 때 이렇게 다시라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제휴한 요 자수실 가지고 제가 수를 놓아 볼게요. 자, 선생님, 제가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스티치 방법을 알려드릴 때는 그냥 전부 다 6가닥으로 다 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막 다 이렇게 6가닥으로 하면 되게 이렇게 미워요. 이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자, 요 줄기수는 아웃라인 스티치로 2가닥, 실 2가닥으로 놓으실 거예요. 실 2가닥. 그리고 요 꽃잎은 데이지 스티치로, 얘는 꽃잎은 조금 굵어야 되잖아. 도드라져 보여야 되기 때문에 4가닥으로 놓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수술은, 씨앗수는 프렌치넛 스티치, 스티치 2가닥으로 놓으실 거고요. 요 나뭇잎은 피시본 스티치 2가닥으로 놓을 거예요. 거진 다 2가닥인데 요 레이지 데이지만 4가닥이에요. 레이지 데이지만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수를 놓아 볼게요. 우선 선생님들 이렇게 보시면 오늘은 이 꽃잎은 여기 흰색으로 여기처럼 이렇게 흰색으로 수 놓아 볼게요. 선생님들 이렇게 보시면 저는 이제 수 놓을 때 버릇이 항상 줄기를 먼저 놓고 그 위에 꽃을 얹거든요. 근데 또 어떤 선생님들은 항상 꽃을 먼저 놓고 줄기를 이렇게 놓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한번 놓아 볼게요. 자, 줄기수 제가 2가닥이라고 말씀드렸죠. 얘가 총 6가닥이거든요. 그래서 2가닥을 쓸 때 이렇게 한 가닥씩 뽑아서 2가닥 이렇게 쓰셔도 되고, 한 가닥씩 뽑으면 근데 자꾸 이렇게 뽑으시면 쑥 나와요. 근데 2가닥부터는 선생님 2가닥을 한꺼번에 이렇게 가르고 싶다 하실 때는 이렇게 뽑으면 이렇게 안 뽑혀요. 선생님. 그때부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손으로 이렇게 갈라주시라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갈라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가닥수 만들어 놓고 한 가닥씩 뽑은 거 붙여가지고 제가 써볼게요. 자, 한 가닥이나 2가닥을 가지고 수를 놓으실 때는 선생님들 이렇게 기본 재료에 보시면 이렇게 자수 바늘이 있거든요, 선생님. 이 자수 바늘이 보면 3에서 9까지 있어요, 선생님. 그죠?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바늘 기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아마 바늘 기 보시면 제일 작은 거 한 가닥이나 2가닥은 요 양쪽에 있는 게 좀 가늘거든요. 요 제일 가는 바늘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줄기수부터 먼저 놓아 볼게요. 자, 2가닥, 아까 6가닥 할 때 하고 느낌이 조금 틀리거든요, 선생님. 자, 방법은 똑같아요. 여기서 첫 담까지 올라가고 첫 담은 이렇게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담 간격 고르게 해서 이렇게 앞에까지만 이렇게 가시고, 그죠? 가시고. 긴 실 방향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두시고요, 선생님. 이렇게 하시고 여기 작은 가지 큰 가지에 이제 이어서 이렇게 나머지 가지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지수 아웃라인 스티치 완성했어요.
했어요, 선생님. 그죠? 그러면 이제 꽃잎을 놔볼게요. 레이지 데이지로. 자, 이건 실이 좀 기니까 이렇게 제 팔 길이만큼 잘라서. 자, 선생님, 얘는 네 가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네 가닥이면 이렇게 네 가닥을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이렇게 두 가닥만 하나씩 꼽아 주셔도 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고 갈라 이렇게 갈라서 두 가닥은 놔두시고 네 가닥으로 해볼게요, 선생님. 자, 네 가닥 할 때는 요 제일 작은 바늘이 조금 작을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조금 큰 바늘로 바꿔서 실도 이렇게 해서 손으로 꽉 눌러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 끼워서 이렇게 레이지 데이지 넣어 볼게요. 그리고 선생님 이제 우리가 도안을 그렸잖아요, 선생님. 이 도안보다 너무 꽃잎이 크지 않게 어떻게 하시다 보면 선생님도 도안하고 상관없이 막 이렇게 꽃잎이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꽃잎이 너무 커지지 않게 이렇게 도안만큼만 바늘을 이렇게 꽂으셔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하신 다음에 고정시켜 주시고 실을 감고 이렇게 살짝만 당겨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실을 감고 실을 감고 잎을 모아서 이렇게 꽃잎 마무리했어요, 그죠? 그러면 요 다음 꽃잎도 똑같이 이렇게 여기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꽃잎을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요거는 일단 제가 패스하고 이제 씨앗수 여기다가 한번 놓아 보겠습니다. 씨앗수 두 가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두 가닥
두 가닥을 저는 하나씩 꽂지 않고 저는 그냥 이렇게 갈라서 쓰거든요. 두 가닥 이상은. 이렇게 해서 두 가닥 볼게요. 그리고 선생님들 씨앗수는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요. 안에 이렇게 아까 동글동글한데 이렇게 구멍이 뻥 이렇게 뚫렸으면 이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바늘보다는 조금 굵은 바늘로 두 가닥이지만 조금 굵은 바늘로 하면 더 이렇게 씨앗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조금 굵은 바늘로 두 가닥이지만 해볼게요. 자, 여기 안에 바늘을 실 아래에다 두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감아서 그 자리에 꽂아서 실을 이렇게 당겨서 모양을 만들어 준 다음 이걸 잡고 바늘을 아래에서 손으로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당겨서 두 바퀴 꽂으신 다음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죠 선생님? 이렇게 하면 씨앗수 채워졌죠? 예, 이렇게 여기가 이게 안 당겨졌다. 자, 이렇게 꽃을 하나 완성했어요. 그죠? 그런 다음 이제 피시본 스티치랑 요 작은 꽃잎 하는 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까 선생님 그리고 실이 보면 조금 진한 실이랑 조금 연한 실이랑 두 가지가 들었거든요. 초록색이. 그러니까 조금 진한 색깔로는 줄기를 넣으시고 조금 연한 색깔로는 잎을 넣어 볼게요. 나뭇잎을. 요것도 제가 두 가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가닥 이렇게 제가 손으로 이렇게 갈라서 바늘 조금 가는 바늘로 해서 자, 이렇게 작은 꽃잎을 넣을 때는 선생님 이렇게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레이지 데이지를 응용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길게 고정시켜주는 거 좀 길게 빼서 나뭇잎 모양이 나게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주셔도 예뻐요 선생님. 그죠? 밉지 않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오늘 피시본 스티치를 배웠기 때문에 그거를 응용해서 작게 한번 넣어 볼게요. 이거는 뜯어서 피시본 스티치 처음 부분만 해주시면 돼요. 아주 가늘게. 자, 이렇게 작은 거는 처음에 우리 피시본 스티치 할 때 이렇게 처음에 중심 잡아주고 요렇게 했잖아, 그죠? 중심 이렇게 끝까지 한번 잡아서 요걸 요렇게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요렇게만 해주시면 요 작은 잎이 이렇게 완성이 돼요, 선생님. 그죠? 이렇게. 그래서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작게 피시본 스티치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고 밑에 큰 잎을 놓아 볼게요. 선생님들 보시기 편하게 제가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실이 빠졌어요. 선생님들 저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 실 방향이랑 바늘 방향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선생님들이 보시는 방향에서 잘 보이실지 조금 염려가 되기는 하는데 선생님 만약에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실이 짧아서 이렇게 끊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하시고 실을 또 두 가닥 아까 네 가닥에서 이렇게 갈라서 중심선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는 중심에서 시작했잖아, 그죠? 선생님 여기는 근데 지금 벌써 중심을 지나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나뭇잎 한쪽에서 왼쪽이나 오른쪽 아무데서나 이렇게 그죠? 이렇게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이 중간에 끊어서 다시 실을 넣었을 경우에 이렇게 그죠? 여기서 이렇게 다시 시작. 나뭇잎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끝점에서 같이 끝나는 게 아니고 중심선은 다 끝났지만 이렇게 옆에 이렇게 좀 이렇게 나뭇잎 이렇게 여분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경우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그냥 칸을 메워 주시면 돼요, 선생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돼서 여기서 매듭을 한번 짓고, 그죠 선생님? 실을 잘라주실 필요는 없어요. 또 바로 옆에 나뭇잎을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매듭을 한번 짓고 옆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자수를 이렇게 놓다가 보면 아까처럼 제가 아까 씨앗수 놓을 때처럼 실이 엉켜가지고 중간에 한번 끊었잖아요 선생님. 그럴 때를 대비해서 수를 놓는 중간중간에 한 번씩 뒤에서 매듭을 한 번씩 짚고 넘어가시면 좋아요 선생님. 그러면 그 이후에 만약에 내가 수를 잘못 놨다든지 수를 이렇게 실이 엉켰다든지 했을 때 잘라줬을 때 그 부분만, 그죠? 처음부터 안 그러면 매듭을 안 짚고 가다가 중간에 만약에 잘못돼서 실을 잘라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다 놔야 되잖아. 다 풀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한 번씩 매듭을 지으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제 피시본 스티치로 이렇게 똑같이 피시본 스티치 똑같이 이렇게 해서 나뭇잎을 이렇게 해서 수를 여기까지 다 놓으시면 이렇게 수가 이렇게 완성이 되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일단 이제 수 놓는 거는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해서 끝까지는 못 보여드리고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하시는 방법만 제가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를 다 이제 놓으셨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선생님. 다 놓으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이제 재단을 한번 해볼게요. 필팅 솜이랑 안감이랑 같이 재단을 이제 할게요. 자, 선생님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수를 다 놓으셨으면 이제 재단을 하실 건데요. 자, 설명서에 보시면 재단할 때 필팅 솜을 놓고, 그죠? 이렇게 필팅 솜을 놓고 안감을 위에 놓고 안감에 겉면이 위로 올라오게, 그 다음에 겉감은 안쪽이 위로 올라오게 해서 이렇게 놓으시면 자 겉감과 겉면과 겉면이 서로 마주보게 놓는 거예요 선생님. 그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자 얘는 이렇게 바짝 붙여도 돼. 왜냐면 여기 벌써 지금 시접이 다 있기 때문에 요거 똑같이 이렇게 대고 오리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스친핀으로 이렇게 고정하시고 여기도 이렇게 고정하시고 자 여기도 고정하시고 여기도 이렇게 고정하시고요. 이렇게 고정하시고 이렇게 고정하시고 자 요거 안감도 여기 앞부분도 이렇게 놔볼게요. 이렇게 얘는 이렇게 붙어도 상관없어요 선생님. 그죠? 여기 지금 무슨 시접 이미 다 잘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이셔가지고 얘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그죠? 요 안경집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요 선글라스 집은 요렇게 안 되거든요 선생님. 아마 나중에 재단하실 때 요렇게 놓으셔야 될 거예요. 요렇게 놓고 또 요거는 또 요 밑에다 요렇게 놓고 요런 식으로 재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잘라보도록 할게요. 그대로 자르시면 돼요 선생님.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굳이 안감에 따로 도안을 그려가지고 재단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데도 선생님들 꼭 안감 따로 겉감 따로 재단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두 번 손이 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놓고 이제 연결을 해볼게요. 쌤, 여기도 제가 도안에는 착구멍 표시를 따로 안 해놨는데 항상 이렇게 아랫부분에, 왜냐면 아랫부분이 여기랑 여기랑 같이 겹쳐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참구멍 막아져 있는 부분이 조금 이렇게 바느질이 이쁘지 않아도 나중에 공구르기 했을 때 표시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참구멍 표시를 해 놓으시고,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자, 처음이니까 대감기를 이렇게 해주시고, 자, 선생님, 솜이 들어갔기 때문에 홈질이 아니고 이번에는 반박음질, 그죠? 반박음질로 연결을 해볼게요. 선생님, 요 반박금질 할 때는 실을 조금씩 이렇게 당겨서, 그죠? 너무 느슨하게 하면 얘가 뒤집었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 이렇게 벌어져서 밉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반박금질 할 때는 조금씩 이렇게 요 겹쳐져 있는 시접 부분은 그냥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포개서 같이 이렇게 바느질 해주시는 걸로. 그리고 요 퀼팅 실은 선생님 제가 지난번 시간에 한 겹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반박음질로 해서 이렇게 뺑 돌아서 선생님, 그죠? 이렇게 연결해서 요까지, 그죠? 요까지 이렇게 하신 게, 자, 제가 시간 관계상 집에서 조금 해갖고 왔거든요. 요렇게 되게, 그죠? 창구멍 남겨두시고 여기서부터 뺑 돌아서 여기까지, 그죠? 예,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랑 둘 다 이렇게 하면 안감이랑 겉감이랑 퀼팅 솜이랑 연결하는 부분까지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선생님, 제가 아까 이제 자수를 다 놓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실들이 이렇게 지금 바늘에 꿰어져 있잖아요, 선생님. 근데 이걸 이렇게 놔둘 수 없고, 막 이렇게 해서 아무렇게나 얘네들이 같이 이렇게 막 놔두면
제가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여기 정리를 좀 했는데요. 이렇게 놔두면 얘네들이 같이 이렇게 놔두면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엉켜가지고 쓰기가 굉장히 불편하세요. 그래서 요거를 한 겹이든 두 겹이든 이렇게 뭐 이렇게 요만큼씩 남은 거는 버리셔야겠지만 한 이만큼씩 남은 거는 다음에 충분히 또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버리기 아까우시니까 요런 거는 어떻게 보관을 하시냐면 요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말아주세요. 선생님 이렇게 돌돌돌돌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마르셔가지고 돌돌돌돌 이렇게 마르셔가지고 요걸로 이렇게 그냥 안에서 그냥 밖에서 안쪽으로 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빼놓으세요. 선생님 이렇게 해놓으시면 요렇게 되거든요. 선생님 요렇게 돼 있는 거를 나중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이렇게 유리병이나 아니면 칸막이 이렇게 케이스에다가 얘네들 색깔별로 담아놨다가 나중에 쓸 때 얘네만 이렇게 건져가지고 한 가닥이면 한 가닥, 두 가닥 돼 있는 거 두 가닥 이렇게 찾아가지고 꼽아서 이렇게 다시 나중에 쓸 때 다시 이렇게 풀어서 쓰시면 얘네들이 엉킬 일이 없어요,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남은 실 쓰시고 보관할 때는 이렇게 보관하시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빈 비닐봉지나 빈 병 이런 데다가 넣어 놓으시면 돼요, 선생님.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한때 이렇게 넣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이렇게 필요한 거 찾아가지고 이렇게 빼서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예, 이렇게 쓰시는 걸로 실 정리는 해 주시고요. 남은 실을 이렇게 넣어 주시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이렇게 담아놓고 다음에 또 쓰시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 하셨으면 이제 요 창구멍으로 뒤집어서 그죠? 창구멍으로 뒤집어서 퀼팅을 해야 되는데 봉우르기 먹고 그 전에 하나 해주셔야 되는 게 있죠, 선생님, 그죠? 요거 퀼팅솜 요렇게 바느질 선에 맞춰가지고 그죠? 최대한 맞게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 그죠? 요까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 최대한 잘라내서 요렇게 마무리 요거랑 둘 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는 걸로 이번 시간은 마칠게요.